이틀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군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3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린 군산에서는 시설물과 농작물, 가축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섬진강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1일 오후 방류가 시작되면서 임실과 순창 등 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의 폭우 피해 학교가 55곳으로 늘었습니다. 6곳은 휴업과 단축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침수와 시설물 파손,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피해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부안군은 주택 일부 손상 등 671명을 지진 피해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군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3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린 군산에서는 시설물과 농작물, 가축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까지 집계된 전북 지역 비 피해는 주택 침수 99건, 가축 배사 13만 3천 마리, 농작물 침수 1,000헥타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지방유실 9건, 토사유실 8건, 도로유실 2건 등이었습니다. 대부분 완주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유실 8건은 모두 군산 지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복구와 함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경포천, 신미장교, 완주 장성천 원목일교, 고산천 만교, 또 만경강 오성교, 강경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의주시를 해주시고 기상청은 12일과 주말인 13일 전북 내륙 지역에서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강한 소나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2일 금요일에 오후에 그리고 13일 토요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과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완주와 익산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수위가 오른 섬진강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댐 수위가 7m가량 상승했다며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어 초당 15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또 방류량을 점차 늘려 12일 정오엔 초당 최대 305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며 임실과 순창 등 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의 폭우 피해 학교가 55곳으로 늘었습니다. 6곳은 휴업과 단축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1일, 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모두 55개 학교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침수와 시설물 파손,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져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많은 비로 집안이 내려앉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이 20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군산과 완주 각각 11곳, 정읍 5곳, 김제와 부안 각각 2곳입니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던 의대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0일 새벽 숙소 밖으로 나간 22살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내 의과대학에 다니는 A씨가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을 나선 시각을 오전 4시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 일대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A씨와 함께 동아리 MT를 온 대학생 20여 명은 술을 마시다가 잠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팀은 실종 이틀째인 11일 오전 9시부터 인력 100여 명과 무인기, 수색견 등을 투입해 A씨를 찾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 예방 피해 방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폭우가 내린 지난 8일에서 10일 사방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사천 하류에 설치된 사방댐이 25톤 덤프트럭 53대 분량의 토사를 막아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산사태 취약지와 산림재해 위험 지역에 257억 원을 투입해 사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연일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번 재해를 입은 곳에서는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4년 전 장마로 피해가 심각했던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했던 섬진강. 불어난 강물의 인근 지역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광양 다안면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인근 도로가 통제됐고 순천 황전면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잠겨 미처 구출되지 못한 소 5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당시 심각한 피해의 두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현재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4년 전 많은 비로 무너져 내렸던 도로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뒤부터 붕괴 구간 복구 작업과 제방 재건설 등이 진행됐습니다. 4년 전 그날을 어제처럼 떠올리는 주민들은 되찾은 일상생활에 안도하는 한편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달라지려면 여기 지금 뭐 제방에 쌓이든지 이렇게 아직 그런 대책은 좀 미흡하지만은 원래 있던 것보다는 조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순천에서 축사 피해를 입었던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재해복구 사업이 실시되면서 축사를 다시 세워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장마철만 되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고 전합니다. 주변 도로 개설로 인해 배수시설이 줄어들고 섬진강 수위가 유동적인 만큼 농경지 인근에 펌프장을 설치해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쳐서 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넘치도 않는 물이 못 나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범람이 돼서 펌프를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복구는 완료됐지만 여름철 장마 소식이 전해질 때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피해 주민들. 해마다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존 피해 현장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달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 지진에 따른 피해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부안군은 지진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접수가 1,637건 들어왔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진 피해자 671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지진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지진 복구 대책이 확정되면 복구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7시 50분쯤 정읍시 소성면의 한 닭농장 부속 창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학도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작품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늦가기 작가들의 인생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대 중반의 어르신. 머릿속에 떠올린 시상을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에게 설명합니다. 심고 가꿀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자라서 꽃이 피고 간단한 채팅만으로 불과 몇십 분 만에 시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지은 시에 그림을 곁들인 작품을 당당히 내걸었습니다.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표현을 못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졌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공경재 씨. 붓이나 펜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해 모두 10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겪은 다양한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님들을 보고 제가 썼거든요. 그 헌신의 분이 눈물 나더라고요. 그 떠오른 영감을 그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채티피를 통해서 작품 곳곳에선 어르신들이 경험한 지난 여정과 있는 그대로의 삶이 담겼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정착한 남매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려는 과정들, 젊은 날에 겪은 시련의 경험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몇 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내 마음에 들어. 특히 저 걸어갑니다. 저건 너무 와닿았거든요. 전문 예술가 못지않은 창작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값진 여운과 감동을 주는 한 요소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낸 창작물 142점이 전시 중입니다. 특별한 작품전은 시골의 한 작은 교회 교인과 주민 40여 명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늦깎이 배움과 도전의 기회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은 물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작품 세계를 한번 열어보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전시를 보시고 가시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예술작품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원도 말하고 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시회가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경찰이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전북환경청 직원 A씨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 자료 등을 결과 발표 전 도내 한 폐기물 처리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북환경청을 압수수색해 이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 등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12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일부 시군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서 중앙정치권 개입이라는 주장과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기, 후반기 등 2년 주기로 반복되는 이 같은 갈등이 결국 총선 지방선거 때 정치적 이익에 따른 패거리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요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에 따라 지방 정치권이 나눠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국회 개원 후 불과 한 달 만에 진행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